예, 12만 시민 여러분, 이항진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시선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주용 태왕강 복지마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여주시는 여주용 태왕강 복지마을 모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장님이 인사말을 통해 이 사업은 각 마을의 조건과 상황, 처지에 맞게 각각의 방식으로 태왕강 발전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개인이나 특정 업체의 수익사업 모델이 아니라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모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공동의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손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역을 맡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에서 마을 태양광 사업과 영농용 사업을 추천하였는데 본 의원은 아무리 찾아봐도 마을 태양광 사업과 영농용 사업이 성공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패했다는 사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을 태양광 사업으로 2012년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수백억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통영의 연대도 에코아일랜드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당장 태왕강 사업 실패라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실패했다는 사례가 차고 넘칩니다. 무조건 이 사업을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투자 수익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업 계획 수립 시 킬로와트 시당 판매 가격을 얼마로 산정하셨습니까? 전력 판매 가격은 2012년 킬로와트 시당 160이었던 것이 현재는 반에도 미치지 못한 77원입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판매 가격은 2012년 1000킬로와트 시당 21만 원 하던 것이 5월 30일자 판매 가격으로 6만 2천 원입니다. 즉 1kg 생산하면 판매 가격이 139원입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판매도 5월 30일자 낙찰률로 보면 36%로 녹록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수백 개의 민간 태양광 사업이 신청되고 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이를 최대한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와 우량농지 중앙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것 이외에는 제척사항이 없습니다.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정기사업법상 주민 동의 여부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실행되면 갖가지 이유로 보류 중이거나 허가 취소를 했던 민간 사업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공이니까 되고 민간이니까 안 된다는 것은 공산주의와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파괴 문제입니다. 태양광 사업에서의 가장 큰 논쟁거리는 난개발에 의한 환경 파괴입니다. 주민들의 반대 논거가 거의 대부분 이에 관련된 것인데 마을 태양광 사업이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어떻게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대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주시민 행복 만들기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기 사업은 현재까지 총 5개 마을이 선정되어 2개 마을이 농림부로부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었고 1개 마을이 마을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1개 마을이 올해 마을 기업 신청하여 경기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주시에서 진행된 수많은 사업 중 비교 불가할 정도로 성공적인 이 사업이 올해는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태양광 얘기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주시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거의 제가 지금 찾아본 바는 기업 수십 개나 뭐 이렇게
들여오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업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그 마을 곳곳에서 지금 그러니까 민간업자와 이제 그 마을 공동체하고 충돌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그 문제, 기존의 문제는 이익은 개인이 가져가고 피해는 마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에 옛날에 늘 수려하게 산을 보고 있었는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이게 훼손이 되고 경관이 훼손되거나 또는 집 뒤에 뭐 대규모 태양광이 있어서 이게 산사태 우려가 있거나 실제 산사태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의 농밭에 토사가 밀려 들어오면서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민원의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개선하는 건 지금 현재 3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민원이 발생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건 허가를 불허해라. 그리고 또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피해가 우려되면 그것도 또 허가에 대해서 신중하도록 해라. 그다음 민원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건 허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3가지 기준을 우리 그 허가부서에다가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기준에 따른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에 따른 여주시의 고유 권한입니다. 신고와 허가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우리가 그 한 목적적으로 정책의 필요성 여부는 행정이 갖는 고유한 공적인 어떤 행위다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적 이익을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태양광 사업에 현재 제가 보면 기간이 그렇게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회가 제가 한 3년 정도 남아있는데요. 그는 FIT 제도라 그래서 이제 그 전력 거래 가격을 그 장관이 고시한 가격으로 이게 고정된 가격으로 우리가 지금 받는 가격인데요. 이것은 아마 우리가 이제 처음 계약을 하면 계약한 시점에서 20년 동안 그 가격을 고정 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에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정책 당국하고 지난번 제가 이제 나가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들은 건데 3년 내에 사라지는 사업입니다. 이게 왜냐면 굉장히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력이 생산되는 단가보다 지원을 전력을 사주는 값이 워낙 높아나서 이런 제도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된다. 따라서 3년 내에는 아마 이걸 폐지할 사업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주시 같이 이제 그 땅은 608제곱미터로 605제곱미터인 서울시보다 더 크고 농가가 많고 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면 지역의 땅들은 사실 경쟁 갈등도 없고 공정도 없는 이런 지역에 토지에 이제 그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 이익을 마을과 여주시가 고루 나누는 게 이 사업의 골자 수익 모델입니다. 근데 방금 지적하시다시피 이 모델에 대한 수익 설계는 지금 전문기관에서 보기에는 거의 여주시가 가장 획기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주시는 이제 땅도 갖고 있고 주민들도 이걸 지금 하겠다라고 나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험 있는 분이 좀 적어놔서 이것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보완 과정에서는 뭐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혹시 우리 행정당국에서 미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 사례와 같은 또 우를 범하지 않는지를 철저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건 공모 사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준을 두고 이 기준에 따라서 면 단위별로 하나의 그 시범 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은 현재 제도상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하는 걸 예를 들어보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준을 제시하면 면 단위에서는 마을 단위에서 그 기준에 맞는 마을들이 공모하게 되고, 공모하게 되면 그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여주형 태양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다른 이제 태양광 마을을 하게 될 경우에 주민들께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세부적 내용, 서류, 뭐 재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따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업을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주시의 경우에는 여주시 공직자와 함께하는 전문 지원체가 있어놔서 지역에서는 토지와 또 마을 주민들이 이 태양광 사업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동의서가 들어오고, 따라서 민원 발생이 없고 그 수익이 마을로 돌아가겠다라는 서약서가 있을 경우에 재원 마련과 그 기술적 지원까지 포함한 것은 공적 조직인 전문 지원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그 재원은 지금 구성 계획상으로 한 3분위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는 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적절한 금융 지원을 하게 되고 이러는데, 원금 회수 기간이 한 3분의 1 정도로 원금을 회수하게 되고요. 또 3분의 1은 그 사업을 한 해당 마을로 돌아갑니다. 근데 나머지 3분의 1은 여주시가 또 공축자금으로 회수하는데요. 이 회수는 어느 마을은 하게 되고 어느 마을은 못하게 돼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재원 중에 여주시로 환원되는 것은 이런 태양광 사업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형평성 있게 나누는 그런 재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한 7년에서 한 10년 정도 되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률로 보면 굉장히 높은 사업이고요. 아마 집중적으로 해서 한 3년 내에 원하는 마을에 이걸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수익률은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실은 금융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과학적인 모델에 따라서 금리 문제와 재원, 그거에 적절한 토양 그 위치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이것이 된 다음에는 이제 이 관리의 문제가 있는데, 이 관리를 할 때 대규모 우리가 지금 우리 여주 시민들에 대한 고용 효과가 유발됩니다. 그러니까 마을별로 분산되고 그 마을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설치뿐 아니라 관리할 때 여주에 있는 노동력들이 그에 걸맞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그것 또한 여주의 고용 문제나 또는 어떤 고용 문제와 취업에 대해서 물꼬를 터주려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아까 이제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너무 이렇게 계획 없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더 답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계획은 이제 시작하게 되면 그 계획에 이런 계획이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이제 세상의 행복한 한 끼 식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주민들께서 제가 사업을 설명, 그 괜찮아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이시는 경우가 있고, 안 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주의 정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 수용성이 없는 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세상의 행복한 한 끼 식사는 지금을 보면 교회 목사님하고도 말씀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시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 마을 태양광 사업, 복지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그런 면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만한 어떤 타당한 여론 또는 수용성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여주 태양광으로 마련된 재원은 개인으로 또 이 수익이 나는 모델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마을 내로 수익이 들어가서 마을에 있는 분들이, 공동체 분들이 그 수익에 대하여 어떻게 나눠서 마을 분들이 함께 사실 수 있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2인 가구에서 가족이 없는, 그러니까 가족이 아주 핵가족화돼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마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이 탄생되는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주형 태양광에 대하여 그 사업의 가능성 그리고 시기성 그리고 왜 여주형 태양광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제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그 태양광 판넬에 대한 뭐 이렇게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SNS상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이 아닌 거고요.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 경사지에 될 경우에 이제 뭐 산사태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점검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 뭐 타당하다고 검토되면 계속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는 지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이제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이건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 사업의 내용이나 선정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또 제안 말씀도 해주시고 또 사업 내용도 좀 살펴주시면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네. 박시선 의원님, 보충 질문으로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 주신 거, 답변 주신 것은 충분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100% 이상의 확신을 하신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네. 예, 그래서 답변 주신 부분하고 겹칠지 모르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수익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평균 예상 수익률을 최대 12.25%로 잡으셨는데 전력 구매 단가와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서 가격을 그러면 초기부터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거는 그냥 나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요거는 지금 현재 이제 제도가 아까 얘기한 FIT 제도가 이제 한 3년 후에는 변화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나와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낮게는 7.69%에서 가장 높게 하게 되면 12.25%까지 이제 구간이 있는데요. 이것이 농촌형이냐, 지붕형이냐, 주민 주도형이냐, 민관 협청이냐에 따라서 상품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지금 답변 드리고자 하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관련 부서에서 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 답변 이후에 의원님께서 세세하게 한번 점검하시면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최소한 9%에서 최대가 12.25%입니다. 최저는 7.69%. 7.69%. 예, 최고는 12.25%. 네, 알겠습니다. 네. 뭐든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때 네. 매번 범하는 같이 뻥튀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반드시 해야 하므로 수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혹시 수익률을 계산할 때 융자에 대한 이자율 또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려면 교활지인 논이나 밭에 네. 태양광 시설 설치해야 되는데 논밭에서 생산되는 작물에 대한 기회 비용 그런 것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신 건지 그리고 추진 기간을 20년으로 하셨는데 네. 20년 동안 이루어지는 금액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화폐 가치 하락 같은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려요. 1억 원 투자했잖아요, 지금. 네. 1억에 대해서 20년 동안 12.5%다 그러면 무조건 결정된 겁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플러스. 변동이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생각할 때 화폐 가치도 우리 인플레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향후 10년, 20년에 그것도 맞춰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거냐 이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장에 의한 어떤 화폐 가치의 고유한 속성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이제 지금 단순히 말씀드리면 현재 투자금에 대한 고정금리가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관리의 문제가 좀 나타날 건데요. 이제 마을 주민들께서 이제 주변을 좀 깨끗하게 한다든가 이러면 이 태양광에 의한 발전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물론 거기에 전답에
작물 심는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도 다 네, 감안을 하신 그거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는 바로 저기 그 영농형인데요. 그 금방 얘기했던 지능구역에도 됩니다. 현재 이게 지금 연구 중인데 우리가 이제 절대 농지라고 하죠. 그래서 절대 태양광 설치 못할 지역들도 실제는 접근 가능한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조량과 식물과의 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놔서요. 식물이 성장할 때 말씀드리면 한 10시간의 태양이 유지되는 시간 중에 그 중에 5시간만 돼도 이 식물의 성장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된 작물을 심거나 또는 반그늘에서 좋아하는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물들을 심게 되면 영농용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개인 분들에게도 이게 지금 사실은 열어드리려고 하는데 공적인 영역이 하면서 이제 확대할 사업인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현재 영농 수익에 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10배의 수익이 되는 걸로 되고요. 요 문제는 농민분들께 이제 잘 말씀드리면 현재 토지를 담보로 농협과 하게 되면 그 금융 설계를 통해서 한 10년, 그러니까 10년은 원금 회수, 10년은 또 수익 구간으로 해서 일반 농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서 그 형평성 문제에도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네. 그 전문 지원단이 뭐 있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 그 민간 협치 사업의 경우 좀 뭐 지난 사례를 보면 좀 위험해 보이진 않을까요? 위험성. 그 위험성이라는 건 뭐 그 네. 수익 발생 모든 그 사업에 대해서 네. 그 위험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뭐 설치했는데 뭐 천재지변이나 또 뭔 사고에서 막 왕창 부서졌다. 그거는 뭐 보험이나 그 위험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바라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업이 정상적으로 생각과 달리 진행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사실은 이 태양광과 관련된 거는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이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독일이 부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업으로 되고 있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원전을 아예 전체를 다 폐쇄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그것이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지열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예를 들어보면 판넬 값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기술력은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효율은 또 이 태양광에 따른 이 전력 생산 효율은 높아지고 있어서 전력값은 떨어지나 그 효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사업성은 충분한 걸로 외국의 예를 들어봐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이 있는데 그게 턱없이 모자라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유도하는 기간이 지금 FIT 제도가 있는 한 3년 남은 기간인데요. 요걸 이용하게 되면 그 기본 가격 플러스 일정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거라 안전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요거는 그 계약 그러니까 그 마을과 여주시와 금융과의 관계는 법률적인 계약 관계로 보완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 기술적인 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한 설계로 또 이것을 보완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혹여 문제는 없는지 따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주시는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그 여주에서도 그 우려되는 그 큰 문제가 민간업자가 하면 그 환경 파괴, 네. 또 오염, 네. 또 경관 훼손 때문에 많은 그 걱정을 하는데요. 우리 여주형 태양광 사업은 우리 수려한 여주의 경관을 좀 훼손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그 질문이 아닌 그 부탁의 말씀으로 네. 우리 여주 시민 행복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판단하기에 이 사업은 농촌 마을 만들기 관련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뭐 몇십억씩 지원된 농촌 중심제 사업도 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좋은 사업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 예산서에 그 2개 마을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네네. 하반기에는 꼭 1개 마을을 선정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 말씀 따라서 이걸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